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딩 가격이 올라가면 생기는 일들이란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빌딩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그 이면에 좀 불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뉴스를 보면 오피스 빌딩의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물건이 나오면 계속 경쟁적으로 팔려나가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뭐 종로 센트로폴리스도 1조 1200억 이렇게 매각이 되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서울스퀘어도 그 한 예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강남의 빌딩들이 현대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 진행 중인데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레동에 있는 오피스도 여의도 가격에 팔렸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피스 빌딩이 시장에서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피스 빌딩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빌딩의 생태계가 좀 파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빌딩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좋은 일들도 있지만 나쁜 방향으로 빌딩이 변할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오늘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빌딩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격이 변한다는 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수요자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자산운용사와 리츠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고,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리츠, 작년부터 이제 리츠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도 나오면서 경쟁적으로 리츠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면 안정적인 자산인 이제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의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정적인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오피스 빌딩이 가격이 이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 환경하고도 연관돼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1%의 금리가 지속되면서 반면에 이제 빌딩의 수익률인 캡레이트는 그래도 4%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인 스프레드로 인해서 오피스 빌딩 쪽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매각 가격이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피스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부동산 업계의 수익 및 업무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각형 모양은 이제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자주 봤었을 텐데,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부동산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 상품을 우선 만들게 되면은 빌딩을 매입할 때 매입 가격에 대한 이제 매입 보수를 받고, 빌딩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운영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자산을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 매각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성과 보수를 받는 체계로 이렇게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이 부동산 투자 상품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산 관리 회사한테 실질적인 운영 업무를 이제 위탁하게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인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이 PM 회사가 이제 LM도, 그러니까 리싱 임대차 업무도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PM 수수료를 받거나 운영하는 이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사에서는 PM 수수료와 이제 LM 수수료를 바탕으로 자산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는 실제로 이제 시설이나 미화, 보안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들은 또다시 이제 재하도를 시설관리 회사, 패실리티 매니지먼트 회사에 다시 재하도를 주게 됩니다. 이런 FM 회사들의 이제 근본적인 수익은
인건비에 대한 이제 간접비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수익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 이제 상위로 올라갈수록 수익이나 이제 금액 보수들이 상당히 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람 인원 대비 그 수익률은 이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오피스 빌딩을 높은 가격에 매입했을 때는 매입 가격은 고정된 상황에서 운영 수익을 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여기 공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익률이 이제 하락한다는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자인 운영 수익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 수익을 향상시키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운영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 수입에서 운영 비용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 수입을 올리거나 운영 비용을 낮추는 그 방법일 텐데,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운영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빌딩에서 살고 있는 이제 임차인은 부담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통해서 매년 임대료가 올라간다거나 관리비도 해마다 올리게 되면 임차인의 부담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게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이제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삼각형 모양 체계에서 상위에 있는 이제 AM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관리 회사 부문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 부문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산관리 이제 PM 부분의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자산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받아가는 이제 PM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PM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이제 최소 인원을 투입하거나 또는 이제 빌딩에 직접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있으면서 그 자산을 이제 간접 관리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빌딩에서 일하는 이제 PM어 전문 인력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장의 상황 때문에 그런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이제 높은 가격에서 빌딩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수수료가 낮은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물건을 맡기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PM을 하는 자산관리 회사들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PM 수수료를 낮춰서 제한하는 상황이 섞이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PM 수수료가 낮아지는 시장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수수료 수준은 평당 5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만 평짜리를 이제 수주를 했다고 하면은 PM사에서 받아가는 월간 수수료는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00만 원이 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PM어 한 명에 회계 업무를 하는 분 한 명이 이렇게 이제 팀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PM사 입장에서는 간접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남는, 그러니까 이윤이 남을 만한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평당 뭐 1000원 이상의 PM 수수료가 책정이 됐었는데, 최근까지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500원 수준,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낮은 PM 수수료를 제한하는 현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 관리, 이제 FM 부분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빌딩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중에서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용을 절감하는 게 가장 손쉽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건비입니다. 이제 시설이나 미화 등 뭐 이제 운영 인력의 숫자를 줄이면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다음으로 빌딩의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전기, 수도, 가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빌딩의 장비를 효율화하거나 어떤 이제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 좋겠지만, 단순히 뭐 이제 온도를 적정 온도를 맞추지 않거나,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여름에 조금 덥게 하고 겨울에 조금 이제 춥게 만들어서 에너지 비용을 이제 세이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환기를 잘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빌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이나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쳐야 하는 거를 제때 고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펀드 기간이나 뭐 리츠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선이나 보수 비용을 이제 절감하는 방식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시설 부문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이제 만나야 되는 이제 최저점에서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점들이 임차인들에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빌딩의 품질이 저하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을 한 표에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제 매각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운영 기간 중간에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관리 수수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자산관리 수수료를 하는 그 회사에다가 물건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관리 회사에서도 받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자산관리자를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노련한 이제 자산관리자가 아닌 뭐 신입이나 주니어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수익률에 대한 향상 요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PM원은 정해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의 절감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PM원은 뭐 인력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빌딩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 통해서 임차인들의 만족은 점점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역설적 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빌딩의 가격은 굉장히 이제 높이 올라가서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지만 결국 임차인들은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정부에서도 부동산 간접 투자를 확대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펀드나 리츠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들이 자산가치 향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전문 인력의 비대칭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산관리 회사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이탈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낮은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산관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 쪽으로 계속 이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펀드나 리츠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PM사에서 경험을 쌓고 있던 사람들을 계속 대거 채용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부문 쪽으로 인력이 많이 쏠리게 되는데, 최근에는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큰 경험을 쌓지 못한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 쪽으로 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인력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빌딩에 대한 수선이나 보수를 제때를 하고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시장에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탄 돌리기식 비용 절감은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처음에도 살펴본 것처럼 빌딩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임대료를 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임차인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산관리 PM 수수료가 좀 현실화돼서 PM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도록 자산관리 PM 수수료가 좀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과 같은 이제 궤를 하는데, 자산관리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을 해서 부동산 펀드나 리츠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이제 꾸준히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목에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였지만 빌딩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쁜 면만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빌딩 가격이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향상된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부동산 시장에 인력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피스 빌딩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